여러분, AI 때문에 사라질 직업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AI가 모든 걸 대체하는 시대도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죠. 하지만 살아남을 사람, 그리고 더 크게 도약할 사람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AI를 두려워합니다. AI가 우리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I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건 우리가 가진 인간만의 무기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AI가 절대 넘볼 수 없는 7가지 인간의 영역을 통해 앞으로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어떤 직업이 살아남고 어떤 직업이 새롭게 뜨는지 이 방향을 명확히 잡아드리겠습니다. AI는 데이터가 있어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창조는 언제나 결핍, 고통, 갈망에서 시작됐죠. 배고파서 요리가 태어났고 외로워서 음악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분투 속에서 발명과 기술이 세상에 나왔죠. 예를 들면 어두운 밤이 불편해 전구가 나오고 멀리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듣고 싶은 갈망의 전화기가 나왔죠. 그러나 AI는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결핍도 갈망도 없기 때문이죠. 왜 이것을 만들고 싶은지를 스스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핍에서 시작된 창조는 인간의 영원한 영역인 것이죠. 결핍, 갈망, 창조, 이 공식은 인간만의 것입니다. AI가 논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본 사람이 말하는 깊이는 절대 모방할 수 없죠. 10년간 실패를 겪은 사람이 하는 조언, 아이를 키워본 부모의 한마디, 사업에서 수억을 잃고 다시 일어난 사람의 충고 등, 이건 데이터가 아니라 삶의 체험치이죠.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책에서 배운 것보다 직접 잃어본 돈에서 더 많이 배웠다. AI는 돈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상처를 받아본 적도 없고 밤새 고민해본 적도 없죠. AI가 제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깊이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득의 깊이는 인간만의 것입니다. AI가 판단을 할 수 있어도 책임은 언제나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만약 AI가 의료 오진을 하면 책임은 누가 질까요? 의사가 책임지겠죠. AI가 법률 판단을 잘못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갈까요? 판사와 변호사가 책임질 겁니다. AI가 매매 주문을 잘못 넣어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요. 결국 중대한 결정과 책임은 절대 기계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법도 정치도 의사 결정도 결국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로 분류됩니다. AI는 책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판사, 변호사, 검사, 의사, 정치인, CEO 등 책임 기반의 직업군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AI 윤리 감독관, 오픈 AI 관련 직종 등 책임 기반 보안 직종들이 더욱 생겨나고 성장할 겁니다. AI는 효율적으로 삽니다. 하지만 인간의 위대함은 바로 비효율에서 나오죠.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기 위해 6,000가지 이상의 재료를 가지고 시도했습니다. AI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비효율적입니다. 중단하세요. 또 저희가 잘 아는 다이슨 청소기를 만든 다이슨은 사이클론 청소기를 만들기 위해 5127번의 실패를 겪었죠. AI라면 이렇게 계산했겠죠. 수익률 0%이므로 포기를 권장합니다. AI는 이러한 효율적이지 않은 광기와 집착을 절대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인류의 진보는 항상 비효율에서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비효율적 집착과 광기가 인류의 밤을 바꾸고 세계 최고의 프리미엄 청소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의 영역은 AI가 절대 넘보지 못할 겁니다. 용접사, 화가, 목수, 요리사, 제빵사, 예술가처럼 정답이 없는 비효율의 영역의 장인 직구는 대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AI는 답을 줄 수 있지만 당신이 누구인지는 제시할 수 없죠.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상담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정체성이 흔들릴 때 상담을 찾죠.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할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들은 AI도 답은 할 수 있겠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더 견고한 내면이 발견됩니다. 심리학자 융은 사람은 자신을 이해하고 싶은 존재이다라고 말했죠. AI는 자신의 내면도 정체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학교 선생님, 진로 코치와 같은 사람 중심 직업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가끔 출퇴근 중에 유튜브로 음악을 듣곤 하는데 최근에 퇴근하다가 굉장히 좋은 음악이 차에서 흘러나와서 보니 AI가 만든 음악이더라고요. 그런데 AI가 만들었다고 하니 갑자기 허전함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제 귀를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 사람은 결국 사람의 흔적을 원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음악을 들으며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이걸 만든 사람은 어떤 여정을 걸어왔을까? 얼마나 노력했을까? 무슨 마음으로 이걸 만들었을까?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I가 모든 것을 도배하는 시대일수록 오히려 인간의 흔적은 엄청난 프리미엄이 될 겁니다. 음악이든 그림이든 글이든 우리가 감동하는 이유는 작품 뒤에 있는 인간의 여정과 메시지, 철학, 이야기 때문이죠. AI는 정보를 만들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는 살아본 인간만의 해석이죠. 내 실패 덕분에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해석, 내 고통이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깨달음, 내 여정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는 사실, 이건 데이터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인간의 해석 능력이자 영혼의 경험이죠. AI는 살아보지 않았고 자신의 인생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의미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형식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진정한 의미를 만들지 못하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나 목회자,
인문학자나 철학자와 같은 직업은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나요? 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지금 거대한 시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아마도 AI가 많은 걸 대체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AI가 빠르고 정확하고 인간보다 훨씬 똑똑하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AI가 인간을 능가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간다움이 진짜 프리미엄이 되는 시대가 시작된다고요. 그리고 인간다움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능력이죠. 기계는 효율로 움직이지만 우리는 결핍에서 질문하고 고통에서 창조하며 실패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존재입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삶을 살아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관점, 깊이, 스토리는 절대 복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영역 중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영역은 무엇인가요? 그 영역을 당신의 직업과 삶에 적용해보세요. 어떻게 더 인간다워질 것인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인간다움 무기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만의 인간다움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계신가요? 라이징 스토리는 여러분이 AI 시대에서 절대 대체되지 않도록 새로운 인사이트와 질문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고 찾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엔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